백화점 식품관 중에 현대가 제일 좋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과일이나 야채는 현대가 한 수 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정말 그렇기는 한 걸까요? 알고 보니 여기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백화점, 식품관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가지만 잘 모르는 백화점 식품관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대가 제일이라는 그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둘째, 정말 현대가 더 좋은가? 아니면 그저 이미지인가? 셋째, 신세계와 롯데는 어떻게 맞붙고 있는가? 넷째, 우리가 백화점 식품관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특히 4번째가 오늘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장 보러 가시는 분, 명절 선물 고르시는 분, 손주 데리고 나들이 가시는 분, 끝까지 봐주시면 다음에 백화점 가실 때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소문의 정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백화점 빅3가 어디일까요? 신세계, 롯데, 현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트가 있느냐 없느냐. 신세계는 같은 그룹에 이마트가 있죠. 롯데도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그룹은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마트가 있는 그룹은 식재료를 마트와 백화점이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백화점에 올리거나 반대로 백화점 식재료를 마트로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현대는 마트가 없으니 식품관 하나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인식이 퍼졌습니다. 현대 식품관에는 마트급 식재료는 안 들어오고 백화점급 프리미엄만 들어온다. 반면 신세계나 롯데는 마트랑 섞일 수 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굳어진 통념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 인터넷 백과에선 이걸 두고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일종의 낭설이라고요. 낭설인데 그 낭설이 오히려 현대 식품관의 명성을 높여줬다는 평입니다. 말하자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2번째. 진짜로 현대가 더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낭설이라고 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평가가 꽤 좋습니다. 업계에선 현대백화점 식품관이 과일, 야채, 채소 품질에서 백화점 3사 중 가장 낮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현대는 식품관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더 현대 서울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가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 식품관 면적이 무려 4,483평입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오픈 당시엔 국내 최대 식품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백화점 업계 최초로 블루보틀 매장을 들였습니다. 블루보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죠. 판교점은 어떨까요? 판교점 식품관은 4,200평. 2015년 오픈 당시엔 아시아 최대 식품관이었습니다. 해외 유명 식음료 브랜드를 대거 들여왔습니다. 이탈리,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사라베스 키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브랜드들이죠. 매그놀리아는 오픈 직후 식품관 오픈런까지 만들어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는 식품관을 단순한 장보기 공간이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무기로 봤다는 겁니다. 마트가 없는 대신 식품관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거죠. 자, 그러면 3번째. 신세계와 롯데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신세계의 반격이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신세계와 이마트의 관계를 짚고 가야 합니다. 신세계는 그룹 안에서 식품 매장을 마치 카드처럼 주고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SSG 푸드마켓입니다. 이건 원래 신세계 백화점 안에 프리미엄 식품 매장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마트가 인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다시 신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신세계 푸드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신세계 그룹 안에서는 백화점 식품과 마트 식품이 칸막이 없이 자유롭게 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최근 강남점에 무서운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강남점 식품관 면적이 무려 6,000평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식품관입니다. 더 현대 서울을 가뿐히 넘어선 거죠. 신세계는 강남점에 하우스 오브 신세계라는 럭셔리 식품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와인 매출이 1년 새 79% 늘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쉐린 빛구르망에 선정된 레스토랑, 일본 주먹밥 명가 교토 오니마루 같은 브랜드를 줄줄이 들였습니다. 롯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푸드 에비뉴라는 프리미엄 식품관을 만들었고 동탄점 식품관은 5,710평 규모를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 빅3가 식품관을 두고 그야말로 전쟁 중인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차이는 어디일까요? 각자의 전략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현대는 식품관을 사람을 끌어모으는 자석으로 씁니다. 쉽게 말해 미끼 상품 같은 거죠.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던 글로벌 브랜드를 들여와서 거기 가야만 맛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식품관에 사람이 몰리고 그 김에 위층 명품도 보고 옷도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세계는 좀 다릅니다. 신세계는 럭셔리 전문관 전략입니다. 100만 원짜리 와인, 미쉐린 레스토랑, 럭셔리 델리, 식품관 자체를 명품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왕 백화점에 온 VIP가 명품 가방 사면서 100만 원짜리 와인도 함께 담아가도록 설계된 거죠. 롯데는 또 다릅니다. 규모와 접근성, 그리고 다양성이 무기입니다. 지점이 많고 식품관 면적이 넓으니 동네 백화점으로서의 친근함을 살리는 쪽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어디서 뭘 사면 가장 영리할까요? 첫째, 일반 식재료 품질, 과일, 야채, 채소 같은 거요. 이건 현대가 백화점 3사 중 평가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더 현대 서울이나 판교점에 가시면 1인 가구용으로 과일을 낱개로 모아 파는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자녀분이 혼자 사시거나 두 분만 드시는 경우라면 이런 구성이 정말 합리적이죠. 명절 선물용 과일 박스도 현대가 평이 좋은 편입니다. 둘째, 와인이나 프리미엄 주류. 이건 신세계가 강합니다. 특히 강남점이나 본점에 가시면 와인 셀렉션 폭이 압도적입니다. 선물용으로 좋은 와인을 사실 때는 신세계가 안전한 선택입니다. 셋째, 글로벌 디저트나 핫한 맛집. 이건 현대 판교점과 더 현대 서울이 정말 강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좋아할 만한 글로벌 디저트 매장이 많아요. 가족 나들이 코스로는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넷째, 명절 선물이나 한과류, 전통식품. 이건 롯데가 강합니다. 지점이 많고 전통식품 라인업이 풍부합니다. 명절 때 어르신께 보낼 선물 세트는 롯데가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경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백화점 장사 어렵겠다. 장 보러 가는 사람도 줄겠다.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였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백화점 매출이 1년 전보다 21.7%나 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무려 10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6.6% 줄었고요. 마트는 떨어지고 백화점은 오르는 정반대 흐름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문가들은 K자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중간층 소비는 사라지고 위쪽 고소득층은 더 쓰고 아래쪽은 더 줄이는 현상이죠. 가운데가 텅 비는 양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선 명품 매출이 1년 새 38%나 폭증했습니다. 식품관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미엄 상품은 더 잘 팔리고 평범한 상품은 마트로 빠지는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무슨 의미냐? 장보기 자체를 백화점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지출이 확 늘어납니다. 가장 영리한 전략은 분리하는 겁니다. 평범한 식재료는 마트나 동네 시장에서, 특별한 식재료나 선물용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 나누시는 게 양극화 시대를 가장 똑똑하게 사는 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식품관이 좋다는 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트가 없는 그룹 특성상 식품관 하나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글로벌 브랜드와 프리미엄 품질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우위는 아닙니다. 신세계는 럭셔리 전문관으로,
롯데는 규모와 다양성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각자 강점이 다른 거죠. 과일과 야채는 현대, 와인과 럭셔리는 신세계, 명절 선물은 롯데. 이렇게 목적에 맞춰 골라가시면 가장 똑똑한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K자 양극화 시대에는 백화점을 모든 장보기에 쓰면 손해입니다. 평범한 건 마트나 시장에서, 특별한 건 백화점에서 분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는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현대백화점이 식품관을 미끼 상품처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백화점 업계 최초로 어떤 글로벌 커피 브랜드를 들여온 일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핸드드립 커피로 유명한 그 브랜드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더 현대 서울에 입점시킨 글로벌 커피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1번 스타벅스, 2번 블루보트, 3번 일리, 4번 폴바셋. 잠깐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영상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블루보틀입니다. 블루보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한 클라리넷 연주자가 시작한 커피피 브랜드입니다. 처음엔 농부들 시장에서 손수레로 커피를 팔던 작은 가게였죠. 그런데 신선한 원두만 쓰겠다는 고집과 핸드드립 방식으로 입소문이 났고 결국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잔에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매장 분위기와 커피 퀄리티로 전 세계가 줄을 섭니다. 현대백화점은 이 브랜드를 더 현대 서울 식품관에 들이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식품관에 일부러 보러 오게 만드는 것. 그게 현대의 전략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두셔도 백화점 식품관이 왜 점점 화려해지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답을 맞히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백화점은 어디인지, 거기서 자주 사시는 게 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